쓰레기 봉지 안 파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편의점에. 맞아요. 벌써? 네. 네, 오늘부터 쓰레기 봉투 구하기 대란이라고. 네. 대란까지는 좀, 뭐 아무튼 몇 군데를 다녀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뭐 2장만 판다라든지. 네. 쓰레기 봉지 못 구하고 네. 집에서 휘발유 쓰레기 못 버리고 2,300원. 이러면 진짜 정신 번쩍 들어요. 게 나프타죠. 예. 네, 납사. 예. 네, 그래서 여수 공장이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원유가 들어와야 이걸 뽑아내가지고 제조를 할 텐데 지금 안 들어와서 LG화학의 그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라고 공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규모예요? 아, 작은 규모입니다. 아, 두 개 중에는 작은 규모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원래 예측하셨던 시점보다 더 빨리 닫은 거 아니에요? 아, 완전 셧다운이 아니라 네.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라. 아. 근데 이게 석유화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서 납사가 나오게 되면은 얘를 크래킹해서 쪼개고 나서 그게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뭐 플라스틱 만드는 데도 있고, 뭐 비닐봉다리 만드는 데도 있고, 뭐 고무 만드는 데도 있고, 그게 쭉쭉 나눠지는데 네. 그 중에서 다운스트림 저쪽 그 아래쪽이 그나마 좀 덜 있는 데를 줄인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20만 톤, 80만 톤 있는 거 중에 80만 톤짜리를 가동을 중단한 거고요. 이번에 여천 NCC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하나 좀 끄긴 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납사를 쪼개는 걸 끈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걸 끈 거고요. 이번에 납사 크래킹을 끈 거는 이제 NCC 10곳 중에서 올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끈 거고 LG화학 입장에서도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납사 크래킹을 좀 끄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그 시그널로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긴 한데 이게 진짜 계속적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통제 불능하게 셧다운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납사 끊기면은 진짜 우리 비닐봉다리 플라스틱 못 쓰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 쓰레기 봉지 안 파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편의점에. 맞아요. 벌써? 네. 네, 오늘부터 쓰레기 봉투 구하기 대란이라고. 네. 대란까지는 좀, 뭐 좀 아무튼 몇 군데를 오버하지만. 다녀봐야 네.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 군데에서 뭐 2장만 판다라든지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쓰레기 봉투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집 쓰레기 봉투 없거든요. 쓰레기 봉투가 없을 정도에 벌써?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건 없어서가 아닌데 아니고 곧 이제 신규 공급이 없어질 걸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팔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전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원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B2C 소비자들하고 접점이 주유소가 있잖아요. 네. 주유소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납사 같은 경우는 한참 거쳐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참 거쳐서 오니까 납사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체감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거를 소비자가 바로 체감하는 시점이라면은 이미 진짜 심각한 상황이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B2B나 정부 사이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강조를 좀 드렸던 이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워닝을 하는 건 워닝을 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했어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도 한번 제가 그 타임라인을 한번 그 업계 얘기 잘 안 합니다. 이거를 타임라인을 다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가격 자기 포지션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시장이 오히려 더 혼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럼 그때 이후에는 니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라 그러고서 여기서 판매자들이 또 장난질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서 취재한 얘기에 퍼즐을 좀 조합을 해보니까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쟁이 그때부터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그 이전에 출발했던 원유 운반선이 들어오는 게 거의 한 이번 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전까지는 이 전에 출발했던 원유 운반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었고 예. 이제 앞으로는 원유 운반선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척씩 들어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번에 20일 때 끊기게 될 거고 그럼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비축률을 봤을 때 뭐 업계나 뭐 정부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모아 보면은 대충 한 4월 중순 4월 말까지는 뭐 한 4월 중순 정도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럼 그때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갔다 와가지고 여기에 기름 구해왔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게 2,400만 배럴을 구해왔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기 수급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 수급 계획. 우리가 지금 끊긴 거 가지고 있는 거 새로 들어온 거를 조합을 하면 이게 최소한 아껴 쓰면 흐름 끊김 없이라도 갈 수 있는지를 좀 물어봤었는데 물론 답은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답을 또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얼추 보면은 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 중에 그
3월에 들어오는 거 아까 비축돼 있는 거 이런 거 대충 하게 되면은 4월 말이나 5월까지 가동 중단 시점은 충분히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정부 발표가 상당히 좀 많은 포지션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축유랑 들어오는 거 포함하면은 대충 4월 말이나 5월까지는 충분히 늦출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쟁이 안 끝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란 중동 뭐 할 거 없이 다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네. 될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그동안 안 들어온 게 있잖아요. 안 들어온 게 있고 비축유를 써버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채우는 과정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네. 유가가 고유가가 꽤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까의 그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의 당연히 뭐 쓰레기 봉지도 쓰레기 중요하고 봉지 중요한데. 예, 매우 중요하고 또 뭐 배달 음식 시킬 때 그 플라스틱도 다 결국 이제 네. 석유화학 제품일 테니까 이거 그렇죠.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 하나가 한 축에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단기간으로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또 한 축은 요즘 이제 주식 투자들 뭐 우리 신혜원 기자도 또 하이닉스를 사셨으니까 네. 슈퍼겜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식이나 우리나라를 현재 이끌고 있는 것은 확실히 뭐 그쪽은 맞는 것 저 같으니까. 반도체 얘기 넘어가 한 가지만 네. 딱 한 가지 짧게 당부드릴게요. 네. 이게 그 국민들한테 뭐 추경을 편성한다, 뭐 기름 상한제 한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해주는 정책 위주로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좀 절감하자라는 캠페인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않는 게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말 뭐 한등급이 운동같이 유치한 거라도 한다면서 이제 민간 오부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냥 얘기를 건넨 거지 그 오부제는 조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좀 있어요. 공공기관들 줄이는 게 있고 원래 에너지 많이 쓰던 데들 좀 줄이게 하는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정부가 카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좀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을 같이 좀 각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하나씩들 내세요. 저는 저 보일러 끄고 내복 입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일러 틀어요? 지금 진짜 부자 아니에요? 아니 겉 잠깐만요. 아니, 덮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보일러를 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보일러 다 끄셨어요 이미.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전 겨울에도 절대 21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아. 수면양말 신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자가용 타기 금지? 아 자가용을 다 금지예요? 네, 금지. 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자가용 금지. 그리고 전화 하나 꺼내놨고요. 대중교통을 이렇게 네, 좀 많이 대중교통 늘리는 많이 이용하고. 그거를 자, 좀 우리 박시동 평론가 아니, 어떤 근데 이게 아이디어죠? 진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비축 분량이 뭐 208일이다, 7개월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든 전등 다 끄고 우리가 그게 생존은 유지하는 선에서의 7개월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은 한 달 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껴야 돼. 한 달 반이라고 쳐도 네. 그 비축된 분량을 바닥까지 한 톨까지 다 뺏어 쓸 거냐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비축류는 마지막 비축류이기 때문에 그걸 쓰지를 않아요. 그렇죠. 반 이상을 남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아까 권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민간에서 예측하는 거랑 정부 예측이랑 조금 다른데 100번 양보해도 한 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4월 말. 아하. 예. 아이디어 내놓습니다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어 아이디어. 예? 재택근무 활성화로. 내복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재택근무. 내복. 지금요? 네. 내복 입어야죠. 뭐 아무튼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네. 한 달을 기다려서 비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비상 플랜을 그냥 하는 게 낫다. 지금부터 하는 게 낫다. 권 기자님 말씀처럼 저는 그래서 5부제 10부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네. 예. 위기 의식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현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예를 기름값 들어서 비싸다는 휘발유 가격 거지. 한 2,300원 이렇게 되면 되면 정신 번쩍 들어요. 안 자동차 시켜도 안 안 탑니다. 타더라고요. 네.